우리는 조직이 조직으로서의 생리와 그것이 흔히 그 속에 여러 개인적 의사와는 모순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개인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그의 사회생활에서 간접적 매개를 통해서 행동하며 그 매개의 회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직에서의 개인의 소외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직의 운영에서 개인의 참여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엄살스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은 누군가의 조직인 바에는 소외가 있다면 누군가가 소외시키고 있으며 누군가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런 주체 쌍방의 진정한 관계를 묻지 않고 소외라는 현상이 자연현상처럼 우리 밖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소외된 자의 환상입니다. 소외는 누군가가 소외시키고 누군가는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너와 나의 인격적 관계가 대상에 투영된 모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남이 때리고 있을 때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친구가 얻어맞고 있군 하고 해석을 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외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소외가 조직의 자동 현상이기나 하듯이 말하는 논의는 경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너의 횡포이며 나의 비굴입니다. 주체와 주체 사이의 인간적 관계를 객체 사이의 자연적 현상이기나 한 듯이 절대화하여 책임을 면함으로써 해탈하려는 발상은 문학에서도 이미 끝장이 난 낡은 유행입니다. 하물며 장난이 아닌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의 터에서 이 같은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매의 병입니다. 우리를 소외시키고 있는 그 누구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와 투쟁하고 협상하고 거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몫을 늘리고 일단 손에 쥔 몫은 결코 놓치지 말고 다음 투쟁과 협상과 거래를 위한 조건으로 삼으십시오. 정치와 직장에서 소외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조직에서 개인의 책임을 과소평가한다면 그는 조직을 인간의 현상이 아니라 마술적 매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외를 극복하는 책임이 개인에게 있듯이 그에게는 그럴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최근의 증거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소외시키는 자의 횡포에 대한 소외당하는 자의 비굴을 소외당하는 자가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게 느끼고 그 수치가 분노로서 표현된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의 개인의 책임이 민주주의의 주체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방송에서 우리들의 상황의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말했고 그것은 그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믿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한 다음에 이 방송을 맺는 대목에서 우리가 인간일 수 있게 하라고 상황에 대해 요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우리 자신이 인간임을 개인으로서 증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합시다. 사랑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자중차에하고 행복하십시오. 여기는 환상의 상해 임시정부가 보내드리는 추석의 소리입니다. 삼천리 비단 강산 만세. 방송은 여기서 뚝 그쳤다. 시인은 창으로 걸어가서 밤을 내다보았다. 헛된 소망이 아닌가 하고 자기의 소망에 섞여 들었을지도 모르는 허영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나 자기에게 책임이 있을 리 없는 목숨의 씨앗의 운명을 용서하면서 까무러지는 편이 편한 것이 확실한 그 거대한 시간의 앙금들을 뚫고 무서워도 할 수 없는 그 빛나는 어둠의 글을 읽기를 원하며 거미줄에 매듭마다에 맺힌 하늘과 별의 목소리와 카누와 부메랑과 돌도끼의 날카로운 번뜩임의 무게를 재어보면서 언제나 잠들지 않았던
저 부족의 파수병들을 생각하면서 그 육체를 이긴 육체, 마음을 이긴 마음, 눈을 이긴 눈의 힘을 부르면서 광장의 횃불과 밀실의 눈물을, 이른 아침에 안개 낀 거리를 누벼간 은밀한 걸음걸이가 이른 장소를 생각하면서 바다에 잠긴 노예선의 탯줄에서 흘러나간 족보의 연면한 이음과 이음의 마디를 짚어보면서 자기가 볼 수 없는 태양을 위해서 왜 인간은 죽어야 할 때도 있는가에 절망하면서 너와 나의 사이에 걸린 테이프보다 서글픈 인연의 약함에 떨면서 거기에 불을 보고 싶은 곳에 어둠을 보고 꽃을 보고자 원하는 곳에 독약처럼 서린 뱀을 보게 될 때, 너의 어둠에 부채질하고 너의 짐승의 기름을 부으면서 남들이라는 다만 그 사실에 화를 내면서 밑빠진 독처럼 부어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미만한 기척도 내지 못하면서 떨어져가는 나와 많은 나들을 뒤따를 방법을 모른 채 어느 날 거리의 먼지 속에서 까닭없이 거지처럼 웃어보며 가능하다는 것을 아무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한 알의 피임약보다 이 세상에 소용될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관념의 알을 품고 부끄러운 연습을 하면서 아편을 그리워하면서 지구의 무게만한 졸음에 견디면서 그 무게를 이길 힘을 다시금 불가능한 연약한 육체에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붕어처럼 언어의 거품을 내면서 헛되이 시간을 담배처럼 태워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대체 누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소리 높은 꾸지람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고 자기 변호를 하면서 밤을 몰아내기 위해 횃불을 밝힌다는 것이 반딧불 흘러가는 여름밤의 냇가처럼 아무 일 없고 그저 아무 소용없는 언제나 쉬고 싶은 이마의 저편에서 교수대를 보면서 한동안 자신 있게 거리를 지나다니고 담배를 사서 피우며 바둑도 두지만 자기처럼 아무 일 없는 남의 얼굴 때문에 문득 무서워지며 무서운 것을 들추는 나쁜 취미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도 서로를 알고 싶은 욕망을 불을 피우지 않고 고기를 굽자는 일처럼 어이없다고 자기에게 일러주면서 거리마다 골목마다 인간은 반드시 고매하지 않아도 건물은 제법 서 있다는 사실에 이것 봐라 하고 놀라면서 그런 골목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오한에 떨면서 부풀어 오른 떡반죽처럼 시큼하게 나를 울면서 식칼로 쌍둥 잘라버린 무꽁댕이가 수북한 대포집 앞을 지나면서 그들의 꿈과 한탄으로 새까맣게 타버린 마룻바닥에 놓인 드럼통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 사이에서 세균처럼 들락거리는 의식의 파편들을 녹마 줍고 가면서 슬픔의 무게 때문에 지구는 가라앉아 버리리라는 어느 동료 시인의 말을 재채기처럼 되새기노라면 낯선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는 낯선 사람의 뒷꼭지가 마지막 가는 사람의 한숨처럼 안타까운데도 언제나 같은 굴레를 타고 실려오고 실려가는 아픔과 아픔의 사이에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새벽에 아무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어둠 속에 누워서 귀를 기울이고 보라 준비하라고 없는 귀에 속삭이면서 그런 날 문득 고타마 부타와 스파르타쿠스의 야노스를 생각하고 낯을 붉히며 걸어가자 어디를 가건 걸어가는 것이 모두라고 수면제 같은 주문을 만들어 보며 너무 짧다는 것이 삶의 불행이 아니라 복일 것인가 하고 긴치 않은 탄식을 하며 아 하고 바다의 표류물 같은 마음을 들여다보며 출렁임의 저 멀리에 있는 항구와 선창과 불 밝힌 창들과 한 봄날의 아이들의 손뼉 소리와 풍선과
죽은 이들이 오랜 노동의 고달픔을 쉬는 묘지가 있는 아무렇지 않은 아무 일도 없는 해바라기처럼 해를 따라 익어만 가는 그런 항구의 꿈을 꾸면서 부러진 돛대에 매달려 도시를 표류하는 시인은 서로 머리칼을 쥐어 뜯으며 검은 것처럼 잡아 뜯으며 분뇨 속에서는 분뇨가 되어야 한다는 삶의 꾀를 방패 삼아 피차 내 남이 날로 더욱 썩어가며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기침하는 법까지 다 잃어버리고 옆집에 가서 제 속꽃간대를 물어보며 서로 주머니를 털어서 소매치게 하며 실성한 듯이 온 도시가 오토세이의 노래를 부르고 마치 오늘 처음 인간이 오르간을 가진 듯이 허둥지둥하고 어두운 그림자들은 환하게 웃으며 지나가고 구석마다 이름 모를 것들이 검은 눈자위 속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모든 일이 꾸며지고 사람들은 지구만한 무게의 짐을 지고 간신히 기동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 그것들이 한낱 휴지가 되는 것이 예사로운 세상이라면 선의의 주가가 착실하게 오르는 것을 낙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의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이른 소시민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하면서 피와 땀과 절단된 사지와 연막과 전차와 파헤쳐진 농토에 무너진 집들과 그보다도 더 막심한 상처의 앞날이 있어야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이 둥근 땅의 덩어리 위에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표말뚝이 간신히 세워지리라는 예감이 맞는다면 그 사이를 견뎌야 하는 사람들의 허망한 삶을 위해서 부를 이름조차 없는 이 정직하고 잔인한 세계가 슬퍼지면서 도저히 그것은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이유밖에는 없다는 것이 그것을 믿어야 하는 까닭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아무 준비도 없이 어둠만을 들여다보게 된 운명 앞에서 눈을 가리고 손바닥 2개만한 어둠의 평화 속에 혈거인처럼 퇴화하고만 싶은 거리의 태양 아래를 남들처럼 분주하게 오가면서 정신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면 미소하고 신호등을 주위에서 보며 통행금지를 지키기 위해서 황급히 11시 반의 거리를 질주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무섭다고 밀리고 당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리를 보기 위한 2개의 눈에 또 하나의 눈이 11번째 손가락처럼 덧붙은 것을 저주하면서 그러나 기왕에 생긴 나머지 눈을 모체를 죽이지 말고 떼어내어 광장에 희사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연구하기 위하여 새벽 닭도 있을 리 없는 도시의 새벽을 항상 마중 나가는 오늘과 내일을 보내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서마서마한 무서움은 어디서 오는가를 알 것 같은 무서움에 떨면서 삶이 두렵다는 느낌이 삶의 온 힘이 되어버린 인간이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준다는 허영인가를 무서워하면서 아침에 일터로 나가 여러 가지 일을 보며 모서리마다 서린 모양 할 수 없는 무서움의 그림자에 무서움이 어른거리는 속에서 시달리면서 무섭지 않은 체 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움에 질린 상태인가가 알아지는 무서움에 떨면서 그토록 실성하도록 무서움에 얼이 빠져서 무섭지 않게 되기 위해서만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모든 내일과 모레가 있다는 말인가 하고 아득해 하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늙은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에 겁을 먹고 다만 선교사들의 흉내를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는 부드러운 근육을 가졌다는 까닭만으로 기고만장한 젊은 야만인들은 손에 닿지 않은 욕망을 위해 날로 흉포해지고 삶이 큰 형벌 같으며 아무도 내일을 생각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는 자는 오늘 죽으리라는 감을 자기 명치 끝보다 더 아프게 느끼는 사람들이 헛개비 같은
너와 나의 흉기로 서로 찌르며 점이고 한 가지 거짓말을 위해 또 거짓말을 해야 하며 오늘의 거짓말을 참답게 하기 위하여 내일도 거짓말을 해야 하며 갈갈이 찢긴 지구 위에서 무엇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의 은닉처에서 도끼를 들고 남이 지나가는 것을 노리며 운전수는 손님을, 관리는 청원자를, 교사는 생도를, 생도는 교사를 서로 노리며 뒤통수를 치고 앞통수를 치고 옆통수도 안 치지는 않으며 웃으면서 찌르고 울면서 사랑하고 다음 순간에 누가 이빨을 드러낼지 아무도 모르는 너와 나들이 거리와 모퉁이를 숨바꼭질하며 밀려다니고 점점 닮아가는 서울이란 이름의 홍콩을, 상하이를, 마카오를 서로 이웃의 몸에서 물어뜯은 살점들을 들고 자기네 가족들에게로 달려가며 다친 자와 죽은 자가 자신이 아니었던 것만을 흐뭇해하면서 죄악이 신문지의 제3면에만 있는 것으로 치부하기로 하고 아이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대문이 높은 창가에서 나어린 창녀를 찾고 고전의 캐리커처가 된 고급 호텔에서 젊은 화랑을 사타구니에 끼면서들도 자녀들에게는 엄한 교육을 원하고 썩은 늪에서 잉어가 나오는 법이라 희한하게 자기를 달래면서 삶이란 그렇고 그런 것이라면서도 누군가 자기 발등이라도 밟을라 치면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정사실만 만들면 그것이 제 일이라 생각하며 남의 착함에는 반드시 간계가 있다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것도 없고 다만 그의 가진 돈만 필요하며 이 좋은 세상에 못 먹는 놈이 병신이라 생각하면서 그러나 아무리 바둥거려도 송사리인 자기 힘을 알게 될 때 절망하면서 알지 못할 힘이 이리저리로 몰고 다니는 양떼들의 학살을 새벽 꿈마다 보게 되며 밤에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금부치가 제일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며 가끔 기어드는 약한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서부 영화를 보러 가며 자기 아내는 정숙하기를 남의 아내는 음란하기를 간절히 희구하면서 돈이 많고 잘생기고 유식한 남자가 순정이기를 바라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는 있을 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배신할 준비를 가지고 모임에 참석해서 정보를 얻어들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과 도둑놈과 창녀들이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묘한 부딪힘과 오해와 미움이 맺히고 풀리며 권력에서 쫓겨나자 전 가족이 한자리에서 자살한 어느 집안의 이야기가 곧 수신 교과서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본보기로 실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율법이 없으므로 죄도 없으며 규칙이 없으므로 양심도 없으며 빛이 없으므로 어둠도 없으며 그러나 어두운 백치의 밝음 속에서 윤리의 중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풍선처럼 떠다니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들려오는 어지러운 발걸음과 너털웃음에 어리 빠지고 어제 저녁에 걸어온 길이 오늘 아침에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처럼 남의 집이 들어선 자기 마음을 넉나간 마음을 전세내어 살기 위해서 빚을 내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는 하루를 가지기를 원하며 모든 사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 길 없고 남들은 모두 잘 사는 줄 알고 이를 갈며 발을 구르고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난장판에서 무사하게 지내게 해준 조상을 위해 제사를 지내며 꼬챙이로 헤집는 사람은 많아도 앞치마로 담아 안는 사람은 없고 좋은 몫을 차지한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 같은 태양이 제 시간에 동해서 뜨기만을 바라면서
건강하게 밝게 살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도시의 불빛을 내다보았다. 이맘때면 그러는 것이려니만 알고 봄 고양이들이 괜히 울어예는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